낙찰되고 나서 경락자금 대출을 알아보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아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입찰 전에 반드시 경락자금 대출을 알아보셔야 하고요. 사업자 대출로 받을지 신탁으로 받을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가구 주택처럼 큰 대출이 필요하거나 수도권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면 우리 회원님들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전문 대출 상담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청주에 다가구 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제일인데요. 오늘 자서 잘해가지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정희님. 아, 그래요? 원래 한 번 더 내방 하셔야 되는데, 네네. 오시기 힘들잖아요. 네, 제가 힘 좀 썼어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네. 님 예, 거 대전 예. 쪽에서 입찰 앞두고 있거든요. 그럼 유치권 걸려있던 게 한번 보냈나? 네, 맞아요. 지금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것도 입찰 전에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음, 님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사무소로 등록이 돼 있어서 네. 개인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로 대출이 더 잘 나온다고 했었죠? 예, 상가주택은 사업자 하셔야 되고, 네. 이제 DSR이 대부분 공인님들이, 네, 안 나오시기 때문에 사업자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시죠? 19개 다가구가 전부 다 주택이면 네. 개인 대출이 잘 안 나오는데 1층에 음, 상가나 사무소가 껴 있으면 사업자 대출이 되니까 네. 원만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다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음. 주택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네. 거기도 DSR 대부분 공인인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DSR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계로 진행하면 원금이나 원리금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매달. 네. 어차피 30년 상환 기간 내에 계속 연장이 되니까 네네. 그냥 이자만 납입하시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DSR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사업자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사업자로 안 하면 오히려 훨씬 불리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기업이어도 사업자 등록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계로 상환하시는데, 또 그분들도 방법이 있어요. 원금 상환 안 하고 만기시 상환하실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최성 과장님의 노하우가 가르칠 수는 없는 네. 거고 예. 어쨌든 방법은 있다. 예. 사업자 등록이 직업상 안 되시는 예. 분들도 다른 방법이 있다. 예. 가계로 하시면 무조건 원금 균등 상환 들어가야 되는데 음. 만기시 상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최성 과장님한테 통하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은 아니고 99%? 99%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도권 대출 지금 네. 매매사업자나 기타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이 나온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이제 그냥 다 아예 막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막힌 게 은행에서 몸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네, 맞아요. 규제가 지금 계속 폭풍전야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네. 알아서 피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회피 목적으로 사업자 내고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가게를 막았기 때문에 사업자로 진행할 거니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언론에서 나온 게 이제 사업자 예. 대출도 점검해서 페널티를 예. 가하겠다라는 것도 예.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점검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게 은행에서 걸릴까 봐 알아서 자동적으로 지금 정화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쵸.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는 그 건들은 1순위로 볼 것 같아요. 가계 자금을 막다 보니까 우회해서 사업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도가 막힌 곳도 있지만 아직도 진행 가능한 곳은 많아요. 근데 수도권 물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물건에 한해서는 한도가 있어도 진행을 안 하세요. 은행들이 가능한데 알아서 피해가고 있다. 네. 그렇죠. 안 하시는 걸로. 그러면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3번까지 유찰이 돼서 49%의 그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좀 더 잘 나오는 건 맞아요? 네. 50% 선에서 받으시면은 뭐 낙찰가 80%도 가능은 한데 조심은 하셔야 되고 좀 경기가 살아나야 예, 대출이 더 잘 될 수 있다. 다가구에 상가가 껴있는 건 근린형 주택으로 보고 그건 비주택으로 보거든요. 상가나 사무소 하나만 껴있어도 비주택으로 넘어가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해요. 과장님, 우리 네. 회원 중에 한 명 계세요. 전부 다 아내가 주택이거든요. 네. 그럼 대출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감정가의 60%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 근저당으로 진행을 하실 거면 소액임차 보증금을 각각 다 차감을 해야 돼요. 다가구는 담보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근저당 하면 금액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대출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신탁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다가구는 예, 신탁이 더 나아요. 근저당 해버리면 금액이 안 나오니까. 최대 네. 금액은 감정가의 60%. 예. 신탁 수수료는 신탁사가 내고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지금 한 0.2 정도 차이? 그럼 별로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신탁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지노선이 10억 정도 돼요. 그 이상이 되면 또 신탁사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요?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뭐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금액이 8억에서 10억 사이. 그러니까 신탁으로 하셔가지고 감정가 60%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80이나 85% 신탁 대출 일으키시는 게 좋죠. 지방 아파트는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때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627 규제에 따로 영향을 받진 않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도가 소진되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그거. 그래도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찾아는 주시잖아요. 맞아요. 가능하게 해야죠. 앞으로 네.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될지 과장님만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 627 규제 이후에 또 다른 규제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진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아니시면 수도권 쪽은 지금은 비추하고 지방 투자. 어차피 정부 규제 목적이 지방 분산이었으니까 특별히 규제를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뭐 유예도 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 쪽으로 투자하시라고 저도 유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대출은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무난하게 진행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으시면 받아들이시고 지방으로 많이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생각해요, 과장님? 수도권에 계신 분들 다가구 상가 빌라 가리지 않고 그분들이 시장을 흐름을 또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전부터 대전, 세종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대전 쪽이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청주, 천안, 대전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제일 낙찰률도 높고 맞아. 거래도 잘 이루어지고. 대전이 지금 낙찰률 1위잖아요, 전국. 그러니까요. 네. 회원님들 대전에 되게 많이 계시는데 네. 대전이 세서 이거 좀 크긴 커요. 그런데 그 경쟁을 다 뚫고 1등 하시면 네. 든든하실 것 같아요. 아유, 한 10년은 든든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가구랑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해요. 네, 네,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인터뷰처럼 낙찰 전에 반드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알아보셔야 하고요. 낙찰 후에는 전문 대출 상담사님을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좋은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매월 대출 이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